네, 미실적, 중관세 인하, 지표 쌍끌이, 신고가 경신 지속하나. 네, 미 증시가 다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다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일단 중국이 대미 관세를 인하한다고 밝혔고 또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호조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탄탄한 고용 시장까지 확인이 되면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좀 쌍끌이로 이렇게 미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먼저 우리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야기 오늘 또 양세동 해설위원님도 이야기하셨으니까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중국이 일단 미국산 제품 아까 이야기해드렸다시피 14일부터 미국산 제품 75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 관세가 10%였던 것은 5%로 낮추고 또 5%였던 제품은 2.5%로 이렇게 낮추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또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합의에서 이 대중국 관세 삭감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한 상태인데 자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뭐 네. 미증시에 대한 고가 갱신을 방해할 만한 요소보다는 오히려 더 추진력을 줄 만한 요소 자체가 미중 무역 관세적인 부분에서 나온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인지를 해야 될 부분 자체는 사실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관세 인하 자체가 며칠에 시작하는지 정확하게 포인트 자체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미중 무역의 포커싱을 좀 더 맞추는 상황이 맞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질병에 관한 부분 자체를 큰 포커스를 맞추시기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원래 그래 왔기 때문에 우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인하에 대한 부분이 조금 깨질 시 그때는 조정에 대한 파급 자체가 최근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부분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관세 자체 뭐 중국 쪽에서 인하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계속적인 갱신에 대한 랠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는 부분인데 트레이딩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 이제 해외 선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러게요.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10,000 간다는데 사실상 차트를 잠깐 보는 게 좋겠죠. 예. 네. $10,000를 간다는데 아, 이거 뭐 언제까지 매수를 봐야 되는지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시황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면은 네. 관세가 엎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매도를 좀 보셔도 돼요. 관세가 엎어지면은 관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엎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아니라 관세 인하한다, 뭐 내용이 좋다 이런 상황 내에서는 앞으로 매도를 볼 수 없는 환경 자체 계속 조성될 거예요. 그럼 최소한 지금 타임에 대한 스케줄 자체를 확인하면 14일 기준으로 기대감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끌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추세적인 부분 또한 뭐 매수세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지속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게 이제 오늘 타이밍이 좀 다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차트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채널에 대한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어제 날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 상황 자체가. 지지에 대한 상단에 대한 부분 자체도 굉장히 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고가에 대한 가능성 자체도 연출이 되며 이번 채널에 대한 구성 자체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랠리에 대한 파동 자체가 또 한 번 연출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고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차트에 대한 채널을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원래 채널이라는 구간 자체가 또 돌파가 나와버리면은 채널에 대한 이탈 자체로 계속적인 고가갱신이라는 요소 자체가 뿜어져 나오는 연출이 많아요. 대다수가. 자, 좀 길게 다시 한번 보면은 왼쪽에 있는 채널 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 또 헷갈리시고 잘 안 보이시니까 왼쪽에 있는 채널이 원래 당초 이제 계획된 저항에 대한 평가 부분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저항에 대한 부분으로
유지가 됐다가 깨지는 시점 자체가 있어요. 깨지는 시점 자체가. 그럼 이 깨지는 시점에서 또다시 한번 고가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내뿜어진다. 이게 현상이고 지금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채널 자체가 또 구성이 되는 상황이에요. 채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채널에 대한 구성 자체가 또 한번 깨지시 그럼 또 한번 고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예요. 상황으로.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요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저항에 대한 지지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좀 체크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일목상 어떻게 추세상 매수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가 위치상 조금 낮은 단가 9,350 단가까지 좀 웨이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전일 날짜에 대한 저항대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평가 자체가 조금 있어요. 시황적인 분위기 자체로 14일까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뿜어져 나오지만은 차트 트레이딩상 전일 채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지금 사실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밑단 지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고 그때 매수에 대한 시기 타이밍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아, 그러게요. 이제 나스닥이 9,000포인트를 넘을 때도 사실 굉장히 시장이 좀 놀라워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10,000포인트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연일 미증시가 계속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또 사실 시장의 우려는 지금 지난해부터 유동성 장세가 이어져 오던 것이 그런 것들 때문에 경기 과열이 아니냐, 증시가 고평가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최근에 또 실적을 보면요. 어제 미증시가 이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간 게 중국과의 이런 관세 부분도 있지만 실적이 또 호조로 나왔다는 거,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거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일단은 좀 탄탄하게 받쳐줬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사실 이제 실적은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스타일인데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반영 자체가 사실상 증시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좀 간접적인 것 같아요. 좀 직접적인 영향 요소 자체를 더 평가하기 때문에 네. 작년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미중무역 관세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우러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또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뭐 좋게 나오면 좋죠. 그렇죠. 네, 좋게 나오면은 뭐 미중무역 관세도 인하를 하겠는데 사실 포인트 자체가 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가 보기 편하실 거예요. 네, 다음 주 14일 자체가 포인트가 맞고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자체 이제 유동성 네.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 유동성이 나온 거는 이제 2018년도부터죠. 이제 차트 한번 연도별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장에 대한 유동성 자체를 평가를 지금 논할 단계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8년도, 19년도에 대한 장 유동성은 지난 8년 동안 있었던 장 유동성보다 몇 배나 이끌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자체 이제 장 유동성 자체를 평가하는 것도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 자체가 있죠. 장 유동성에 대한 평가 자체를 내리려면은 애초에 이제 18년도 초반 자체에 내리는 게 오히려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지금은 어쨌든 18년도, 19년도에 이어왔던 장 유동성 자체가 지속되는 현상. 이 간접적인 영향 자체는 지겹게 이끌어왔던 미중무역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올해도 가장 화두가 될 것이다. 올해 작년에 이제 1차 합의 자체가 이제 잘 마무리됐지만은 네. 올해는 이제 2차, 3차 이거 가지고 들들 볶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황 자체가 이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시청자분들도 적절한 대응 자체를 미중무역에 대한 외신 언론 이런 분을 평가하고서 내리시는 게 가장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이제 미증시의 신고가 랠리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관계, 또 실적, 지표 호조 이런 부분들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그럼 엔젤 트레이더님은 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미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랠리 펼치고 있잖아요. 네, 네. 다시 한번 계속 신고가 랠리 가능하다고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어제 또 나스닥 경우 또 신고가를 또 갱신했죠, 어제. 네. 지금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은봉으로 지금 일봉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은봉으로 떨어지는 거는 단기 낙관론에 그칠 것입니다. 아마 단기 낙관론에 단기 하락이죠. 쉽게 말하면
단기 하락론에 그치고 미국 경제와 기업 실적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며 증시 역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오늘 하루는 지금 하방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또 그리고 또 미 4분기 또 실적은 또 꽤 좋았습니다. 꽤 좋았기 때문에 실적 증시의 강시의 동력은 계속 작용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또 나스닥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또 미 증시가 또 시간이 되면 또 아마 다시 또 상방으로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또 코로나 바이러스죠. 2차 감염에 대한 저는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